오늘 알려드릴 소싱 방법은 오로지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실행 방법만으로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을 하면서 자신의 노하우가 약간만 추가된다면 월 100만원도 쉽게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품을 소싱해야 하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초보자들은 도매 사이트에서 위탁 판매 제품으로 소싱부터 판매까지 온라인 사업의 전반적인 연습을 하면서 기본기를 다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기가 어느 정도 다져지면 거기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나가면서 국내 또는 해외 사입을 진행도 해보는 단계를 거쳐야 나중에는 나만의 제품을 만드는 브랜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현재 대형 시장에 들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이해는 하지만 본인이 계속 그런 대형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초보자는 저희에게 맞는 작은 규모의 시장을 잘 선정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 등급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복싱으로 예를 들면 이제 막 운동을 해서 3개월 정도 체육관을 다니는 사람이 마이클 타이슨 같은 세계적인 선수랑 경기를 한다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게임이 안 되겠죠. 비슷한 운동 경력을 가진 3개월 정도 된 사람과 스파링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시장도 똑같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해야 어느 정도 비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사업에서 이 등급을 무엇으로 나누냐면 바로 키워드가 등급을 나누는데요.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형 키워드, 중대형 키워드, 중형 키워드, 중소형 키워드, 소형 키워드, 이렇게 5개 등급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저희가 들어갈 시장은 중소형 키워드와 소형 키워드를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초보자용 소싱 방법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중소형 키워드 찾기. 두 번째, 상품의 시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세 번째,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면 중소형 키워드를 활용해 상품명을 여러 개 만들고 그에 해당하는 상품을 최대한 많이 찾아 제품을 등록하기. 네 번째, 위의 순서대로 제품을 등록하고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반응이 좋은 제품이 나타나면 그 제품에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더 잘 팔리게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위의 4단계를 무한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커다란 시장을 노리고 팔릴지도 알지 못하는 제품에 힘을 너무 줘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방금 알려드린 방법을 가지고 무한 반복하게 되면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만들 수 있고 순이익 100만원도 빠르게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중소형 키워드의 제품들을 보면 사실 저희랑 다 똑같은 도매 사이트에서 가져다 파는 제품이라 공부하면서 조금만 설득력을 높여주면 경쟁자들보다 차별화를 할 수가 있고 바로 1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나랑 비슷하게 다들 못하고 있는 시장이고 초보자들끼리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끈기를 가지고 성실하게 하기만 해도 충분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야 할 중소형 키워드 시장도 그냥 정해드리겠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 기준으로 월 평균 50에서 2500의 검색수에 상품 수는 1000개입니다. 물론 카테고리와 시장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이 정도 범위가 저희가 노려볼 만한 초보 셀러들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검색 수랑 상품 수를 정해드리는 이유는 제품에 대해 분석하고 차별화할 특별한 고민 없이 마음 편하게 똑같은 도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복붙해서 등록만 하여도 상품이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이 많은 시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러다 보면 빈틈이 있는 시장을 발견할 수도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좋은 판매자들은 시장을 먼저 보고 분석하지만 저희 같은 초보자는 시장을 분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시장을 다 경험해보고 그 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만으로도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시장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초보자의 시절에는 제품에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시장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런 작은 중소형 키워드 시장은 전업셀러가 거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 또한 치열하지 않습니다. 초보자들끼리 싸우는 시장이라 정말 작은 한 끗 차이만 있어도 그 시장에서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카테고리별로 중소형 키워드를 찾으면 많은 키워드는 아니지만
분명 틈새가 있는 키워드를 무조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직접 팔릴 만한 키워드를 찾고 도매국에서 제품을 찾는 방법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템 스카우트 사이트에서 아이템 발굴을 눌러주시고 자신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카테고리는 최대한 끝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전부 선택을 합니다. 저는 여성 신발 카테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검색 수는 50에서 2500을 넣어주시고 상품 수는 1000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브랜드 제보를 해주세요. 바로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 검색된 내용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를 맞춰주는 게 좋은데 카테고리에서 필터를 눌러주시고 카테고리를 맞춰주도록 합니다. 지금은 여성 슬리퍼, 남성 슬리퍼 이렇게 두 개의 카테고리가 나오지만 키워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올 수 있으니 그 중에 저희가 선택했던 키워드로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취소를 하고 여성 슬리퍼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값이 있는데 여기서 모바일 검색까지 모두 지워주시고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한 번씩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딱 봐도 브랜드 같은 거는 다 제외를 하고 한번 쭉 봤는데 가장 만만한 키워드가 1+1 쫄이네요. 그리고 시장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네이버 쇼핑에 검색하고 보니까 시장성이 있어 보이네요. 제가 말하는 시장성이란 거는 상위에 광고 빼놓고 떠 있는 것 중에서 이런 리뷰수나 구매 건수 이런 게 이렇게 쌓여 있는 소트가 있다면 그것은 시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키워드를 찾았는데 검색했을 때 상위에 나와 있는 모든 스토어가 구매 건수나 리뷰 건수가 전혀 없으면은 그거는 키워드가 좋아도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는 그냥 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됐으니 이번에는 도매국 사이트에서 제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쪼리로 검색을 하고 괜찮은 가격의 제품으로 해야 되니까 낮은 순으로 하고 제품을 찾으면 되는데 똑같은 제품이 안 보이네요. 그러면은 키높이 슬리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가격 낮은 가격 순으로 하고 요거 좀 비슷해 보이네요. 그리고 요거 비슷해 보이죠? 요거가 비슷해 보이네요. 시장성이 꽤 있죠. 구매 건수가 벌써 50건이면은 1+1 23,000원에 파는데 도매국 가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마진이 많이 남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비슷한 제품을 많이 찾아줍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켜고 메인 키워드를 저희가 찾은 키워드로 잡고 여기에 이제 더 추가로 붙일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붙이시는데요. 키워드 제목 정하는 것도 저희 여기 미리 좋은 키워드를 가지고 다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참고를 해가지고 매칭 시켜서 정하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상품명을 5개 정도 만들어 주시고 도매국에서도 아까 제가 찾은 것처럼
제품, 비슷한 제품 5개 정도를 소싱을 하시고 이제 네이버에 바로 컨트롤 C5 복붙으로 제품을 올려주시면 제품 소싱부터 업로드까지 완료가 되는 것이고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조금이라도 차별화를 더 주면 상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초급자 시장이기 때문에 썸네일도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보다 상세 페이지에 있는 것을 좀 더 활용해서 이미지로 캡처를 한 다음에 만들어 주시는 것도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떤 제품을 팔던 간에 여러분들이 먼저 고객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소싱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제품을 소싱할 수 있을 겁니다. 고객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싼 제품을 사려고 하지 않아요. 고객은 내가 원하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고 싶어 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 대표입니다. 오늘도 상품 소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지난 시간과 다른 건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상품 소싱이라는 게 제일 어려워요. 하지만 시각을 바꾸면 기존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판매할 제품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이 정말 힘들거든요. 본인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라서 가장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팔려는 판매자 입장에서 제품을 소싱할 때는 본인이 생각하고 팔릴 만한 제품을 소싱합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팔릴 만한 제품이 없고 막상 제품을 올려도 팔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을 어떻게 소싱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양산을 하나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양산을 팔려고 한번 제품을 알아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샘플도 구매할 겸 드리면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화면에 보시는 검은색 양산을 제가 맨 처음에 소싱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공급가가 굉장히 싸가지고 이거를 잘 가져와서 비싼 가격에 팔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걸 처음에 주문을 시켜서 보여드렸더니 본인은 이런 제품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검은색 양산인데 레이스가 달리고 가능하면 무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무늬가 있는 레이스 달린 검은 양산을 제가 최저가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 왼쪽에 보이던 이 양산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거의 4,000원 초반이나 3,000원 후반대였어요. 레이스가 달린 양산은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18,000원, 2만원 이렇게 가격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팔려고 했던 그런 기준보다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났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소싱하는데 잘못한 것이 결국 저는 제 입장에서 판매자 입장에서 싸게 가져와서 비싸게 팔려고만 생각을 하니까 진짜 고객이 원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검정색 양산에 무늬가 있고 레이스 달린 그런 제품을 원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싸고 검은색의 양산을 팔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제품이 전혀 팔릴 수가 없는 제품을 가져다가 팔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레이스 달린 양산은 공급가 자체도 굉장히 비쌌어요. 왼쪽에 보이는 이 양산은 3,000원이면 가져올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양산은 10,000원이 넘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최저가를 찾아봐도 18,000원, 2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양산은 제가 3,000원에 가져와서 한 6,000원에서 7,000원에 팔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봤자 3,000원에서 4,000원 남는 그런 장사였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양산은 제가 만원에 가져와서 18,000원에 팔아도 최소 8,000원이 남고 2만원 넘게 팔면은 만원이 남는 거였죠.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이 제품에 대해서는 내 생각대로 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팔아야 되는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셔야 돼요. 판매자는 무조건 싸게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까 이것만 궁리를 하고 있지 진짜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을 안 하면은 절대 제품이 팔리지 않습니다. 이 양산 같은 경우 고객이 원하는 니즈는 그거였죠. 레이스가 달리고 무늬가 들어간 검정색 양산을 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고객은 사실 가격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제품을 사고 싶은데
단지 그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인가 이것만 따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검은색 양산을 고객이 구매를 했을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품 샘플을 구매를 해서 사진도 좀 더 이쁘게 찍고 실제 사용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여주고 구매하는 가격에 가까운 가격이 아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서 상세 페이지 만들어주면은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제품의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가격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구매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제품을 소싱하실 때 단순히 최저가로만 어떻게든 구해와서 팔릴 생각보다는 만약에 팔고자 하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품에 고객들이 원하는 점이 뭔지, 검은색 양산이라고 했으면 제가 검은색 양산을 네이버에 쳐가지고 상위권에 있는 제품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사람들이 부각하는 고객이 원하는 니즈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구매 후기에 사람들이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는지, 어떤 것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가장 싼 제품이 아니어도 적당한 가격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그것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진을 붙여서 팔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였고요. 두 번째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거는 제가 이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도저히 제품을 어떻게 소싱해야 될지 모를 시절이었어요. 그게 1년 전이었죠. 이것저것 제품을 올리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주위 아는 지인 중에 오프라인 매장을 하시던 대표님인데 물어봤죠. 제품 소싱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자기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손님들 올 때 냄새가 날까봐 방향제를 항상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제를 한번 소싱을 해가지고 제품을 올렸는데 지금 완전 방향제 시장은 포화된 상태라고 생각했지만 제품이 한두 개씩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는 방향제 하면은 우리가 일반 가정집에서 사다 쓴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정집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PC방, 노래방, 캠핑장, 고객 지원실, 건물 관리실 이런 곳으로 계속 주문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개도 아닌 한 번에 주문을 5개, 6개씩 주문이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마진도 괜찮았습니다. 내 생각으로 해서 제품을 팔려고 했으면은 아마 그런 제품은 소싱 못 됐을 거예요. 근데 한번 방향제 같은 거 제품을 필요로 하는 그런 니즈를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제품을 올렸더니 그 제품이 팔리기 시작했고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올린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방향제 같은 것을 사는 곳은 대부분 개인이 아니라 그런 업체 같은 데서 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더라도 다들 구매를 하던 거였죠. 이런 식으로 어떤 제품을 팔던 간에 여러분들이 먼저 고객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소싱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제품을 소싱할 수 있을 겁니다. 고객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싼 제품을 사려고 하지 않아요. 고객은 내가 원하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런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제품을 소싱해서 오시면은 여러분들 사업 성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 당신이 생각하는 제품은 안 팔린다.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대로 제품을 가져와서 팔려고 하면은 내가 볼 땐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괜찮지 않은 제품이고 필요가 없는 제품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고객의 니즈를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소싱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고객은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저희는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제시하면 됩니다. 오히려 너무 싸게 제품을 올려놓으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더 안 팔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 저희도 가져올 때 어느 정도 제품의 퀄리티를 확인을 해야 되고 배송 같은 부분도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하고 고객이 샀을 때 저희한테 마진을 많이 남겨도 합리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품을 팔면 되는 것입니다. 쿠팡 위탁 판매 잘 팔리는 상품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을 팔면 안 된다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내가 팔고 싶은 거, 팔릴 것 같은 거 절대 팔지 마세요. 이게 무슨 소린가 어리둥절하시죠? 이유는 내가 팔고 싶은 것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사고 있는 것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탁 판매를 할 때는 도매 사이트를 보면서 내 기준으로 팔릴 만한 걸 골라서 제품을 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내 기준으로 제품을 고르는 건 거의 팔리지가 않을 확률이
99%입니다. 정말 재능이 있어서 타고난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정말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열심히 상품을 소싱해도 안 팔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팔릴 만한 상품을 고르느냐, 직접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연한 것이겠지만 첫 번째로 확인해 볼 것은 데이터입니다. 먼저 네이버 데이터 랩으로 들어오셔서 쇼핑 인사이트 탭을 보면 분야별 인기 검색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랩에 나오는 분야는 카테고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카테고리는 내가 다루고 싶은 분야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스포츠, 레저, 등산, 등산 자파의 장갑을 선택해서 키워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선택까지 끝났다면 기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데이터랩에서 보여주는 데이터는 오늘을 기준으로 최근 30일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즉, 지금 설정되어 있는 기준으로 그냥 검색을 한다면 지난달에 잘 팔린 여름 제품 키워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는 이미 계절이 바뀌고 있어서 작년의 현재 시즌 시점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연령은 50대로 하고 작년 9월에 가장 많이 검색한 게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기 검색어 500개가 나오는데 이 검색어들은 모두 쇼핑 검색어이기 때문에 실제 이 시기에 구매를 하려고 검색한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잘 나와 있는 키워드를 보고 팔릴 만한 키워드를 최대한 모아줍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검색하고 많이 사는지 보여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힘들게 나 혼자 머리 싸매고 고민해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해서 사람들이 실제 수요가 있었던 제품을 소싱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저희는 위탁 판매이기 때문에 브랜드 상품이 주로 팔리는 분야는 제외를 하고 상품을 찾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노트북이나 애플 맥북을 저희가 최저가로 가져올 수는 없겠죠. 인기 검색어 500 중에서 최대한 브랜드를 피해 검색을 해서 키워드를 발굴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키워드를 모아서 쿠팡에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쇼핑 인사이트에서 나이를 50대로 두고 검색해서 데이터를 수집했던 이유는, 이건 제가 지속적으로 제품을 팔아보고 얻은 뇌피셜인데, 쿠팡에서는 구매하는 연령대의 비율이 생각보다 50대에서 60대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쿠팡에 넣고 검색했을 때 우선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첫 화면에 로켓 배송 비율이 얼마큼 차지를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로켓 배송 비율을 먼저 보고 첫 화면에 반 이상이 로켓 배송 상품이 차지를 한다면 해당 키워드는 포기를 하고 수집했던 다른 키워드들로 다시 검색을 합니다. 등산 장갑으로 제가 검색했을 때 로켓 배송 비율은 상당히 대형 키워드인 거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이거는 광고고 광고 로켓 Z인데 가장 위에 상단 두 개는 로켓 배송이 아니고 일반 배송이죠. 광고를 제외하면 거의 50%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 키워드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구매를 일으키면 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른 키워드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키워드랑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게, 그래서 로켓 배송 비율이 거의 첫 번째 8개 제품에서는 100%를 차지하고 있죠. 광고는 제외를 하고 이 로켓과 일반 제품 비율을 봐야 되는데,
Z도 로켓이랑 똑같은 배송으로 본다면은 한 개도 없습니다. 거의 두 번째 페이지 정도 돼야 한 개만 일반 배송으로 나오니 로켓 배송 비율이 거의 90%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제품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아둔 키워드를 하나씩 검색해 가면서 로켓 비율이 어느 정도 적은 키워드가 나왔다면 이 중에 구매 후기가 있는 제품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역시 구매 후기가 하나도 없거나 너무 오래전에 리뷰만 몇 개 달린 그런 제품이 상위에 떠 있다면 다시 다른 키워드로 교체하고 반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등산장갑처럼 로켓 비율이 50% 정도 되는데 그 일반 배송 제품에 리뷰도 이 정도 쌓여 있다면 현재도 활발하게 팔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켓 비율이 적고 일반 제품이 상위에 떠 있어도 만약에 이런 리뷰가 하나도 없는 제품들로 다 차지를 하고 있다면은 그 키워드는 쿠팡에서도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는 과감하게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런 키워드는 제품을 올려도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방금 이 쿠팡에서 했던 작업은 첫 번째는 일반 제품도 판매가 일어나면 상위 노출이 가능한 제품을 찾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현재도 제품이 팔리고 있는 경쟁력 있는 키워드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다 보면 이 두 가지 모두가 충족되는 키워드들로 다시 좁혀지는데,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매국이라든지 오너클랜, 온채널 같은 도매 사이트에서 최대한 비슷한 제품을 찾아주면 상품 소싱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등산장갑 같은 경우는 도매국이나 오너클랜 같은 데서 등산장갑이나 반장갑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고 첫 페이지에 있는 가격대랑 어느 정도 비슷한 제품을 찾으셔가지고 약간의 마진을 남겨서 제품을 올리게 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제품의 구매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실 때 약간의 썸네일 정도만 좀 더 차별화되게 수정을 하셔가지고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아이템 위너에도 묶일 가능성도 낮아지고, 그리고 다른 주위 썸네일보다 좀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구매 확률이 많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누구나 똑같이 파는 위탁 제품을 마진을 많이 남기면서 파는 게 가능한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이해가 안 가신다면 꼭 여러 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위탁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면 도매 사이트에서 똑같은 제품을 내가 올려서 마진을 남겨 판매해 볼 수 있는 제품이 없다거나 마진도 너무 적지만 거기에 마켓 수수료에 부가세를 내면 오히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더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 사업은 완전히 끝물에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완전히 레드오션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위탁 판매를 시작해서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여기서 잘할 수 있는 방법들만 생각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대표이고 창업을 하려고 큰 마음을 결심하고 나온 사람들이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무책임하게 했던 말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탁 판매를 온라인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똑같은 제품을 더 높은 마진에 팔려면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노력과 시간,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부가가치를 상품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똑같은 도매처에서 그대로 제품을 가져다 등록만 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서 얼만큼 자기가 위탁으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 부가가치, 즉 차별화를 줬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에 대해서
내가 판매를 할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전부 다 다르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티슈를 구매할 때와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할 때 온라인상에서 똑같은 구매 패턴을 가지고 주문을 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판매자가 되면 이것저것 많이 바꿔서 적용해 보기엔 너무 귀찮으니까 똑같이 적용해서 무조건 많이만 올리면 팔리겠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희는 항상 소비자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온라인상에서 주문할 때 좋은 디지털 카메라라는 키워드를 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아무 제품이나 사진 이쁜 것을 클릭해서 주문을 하시나요? 절대 없을걸요. 이런 고관여 제품들은 보통 대부분 밖에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그 카메라를 한번 직접 써보고 그 다음에 카메라의 재원을 확인한 다음에 모델명을 적어오겠죠. 그리고 온라인상에 모델명을 입력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최저가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구매 패턴은 카메라의 모델명만 똑같으면 온라인상일지라도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 상품명이 중요할까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가 무조건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판매할 모든 제품군들 중에서 위탁 판매로 상품명 가공이나 썸네일 변경, 묶어 팔기 등의 다른 부가가치를 줬을 때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품군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런 제품군들이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면 처음에는 이게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본인이 이 부분을 찾는 능력을 기르지 못한다면 한순간 팔리는 제품만 팔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할 때 최저가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나요? 제 생각에는 본인이 판매를 해본 경험이 없는 일반 구매자라면 이 제품의 최저가는 절대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검색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제품의 최저가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직접 사입을 해서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해당 제품 상품명을 뭐라고 등록해서 온라인에 판매를 시작하시겠나요? 여러분들도 상품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이 제품은 보이는 화면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이 제품을 지칭할 수 있는 단어가 무조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시된 단어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말하자면 이 제품을 명확하게 지칭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제품을 용도에 따라서 등록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세차 버켓, 캠핑 물통, 휴대용 세차통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겠죠. 그러면 이 제품을 세차 버킷이라고 내가 상품명을 만들어서 올리면 이 제품은 용도에 따라서 상품명 가공을 했기 때문에 실리콘 물통이 아닌 세차 버킷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차 버킷으로 내가 최저가로 예를 들어서 판매자로서 등록을 했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이 모양의 제품에 최저가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찾습니다. 이런 제품들처럼 제품을 지칭할 수 있는 단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카테고리들은 상품명 가공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제품군에서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구매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쿠팡에서 구매를 한다고 가정하면 쿠팡 어플을 깔겠죠? 그러면 쿠팡 어플을 키겠죠? 그렇게 쿠팡 어플을 키게 되면 쿠팡 어플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할 거예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실리콘 물통을 구매할 건데 여러분들은 구매하는 키워드가 세차 버킷으로 쳐서 그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또는 캠핑 물통이라고 쳐서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용도 양동이라고 쳐서 구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각각의 세 가지 키워드로 쳤을 때 내 앞에 보여지고 있는 내가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페이지에서 상품을 사겠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치는 키워드 안에 또 내가 한 번 더 갇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쿠팡 어플을 키는 순간 다른 쇼핑몰의 가격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내가 그 어플 안에서 검색하는 키워드에서 또 최저가를 찾기 때문에 그 키워드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동식 화분 받침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칭할 수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버킷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동식 화분 받침대를 세차 버킷, 바퀴 의자 용도를 변경을 해서 상품명을 가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칭할 수 없는 단어가 정해져 있지 않는 제품이라면 내가 가공을 하고 용도에 따라서 키워드를 만들 수 있고 구매로 유입될 수 있는 키워드를 정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 개의 제품을 소싱했더라도 여러 개의 다른 제품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기본 상품명 그대로 업로드하는 판매자들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 상품명으로 똑같이 올리면 마진을 100원에서 200원 정도 남기고 팔거나 또는 역마진으로 하지 않는다면 팔 수가 없는 제품들을 앞서 설명해드린 개념대로 변경해서 판매를 한다면 하나 팔아서 마진이 10,000원 이상 남는 제품으로 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드렸던 세차 버킷 의자를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죠. 네, 요거 보이시죠? 요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과 매우 흡사하지 않나요? 그죠? 거의 비슷하죠? 자, 이거를 13,000원에 팔고 있는데 이거의 도매 가격은 과연 얼마나 할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도매국에서 이 정도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주로 자기가 사용하는 쇼핑몰의 어플에 갇히게 된다. 두 번째는 어플 안에서도 내가 검색하는 키워드에 갇히게 된다. 용도만 바꿔서 여러분들이 가공을 하면은 단순한 상품명만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고 거기에서 썸네일을 변경을 하신다든지 하면은 더 많은 그런 제품으로도 용도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는 현재도 이 방법으로 소싱한 제품들이 가격 경쟁 없이 꾸준하게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만 아신다면 가격이 무너져서 팔만한 제품이 없다는 도매국에서도 충분히 높은 마진과 지속적인 판매가 되는 제품을 소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앞으로 여러분이 제품을 소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어떤 제품을 가져다 팔아야 할지 고민을 확실하게 줄여드릴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실전 꿀팁이 가득 담긴 PDF 파일을 무료로 드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 대표입니다. 무조건 팔리는 제품 소싱 방법에는 3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 가치 부여, 사고 확장. 보통 상품 소싱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님들의 경우는 용도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특정 제품을 처음 보게 된다면 처음 보는 제품의 가격과 보는 시각의 생각이 작은 틀에 갇혀버리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사람은 비교하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을 사도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하고 다른 유사한 제품들과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제품을 팔려고 한다면 도매처에서 제품을 매입해서 팔아야 하는데 이때 매입할 때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제품을 매입하는지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A라는 상품 가격을 보았을 때 50,000원이라는 것을 처음 보게 된다면 무의식적으로 이미 저희 생각에서는 기준이 50,000원을 잡고 비싸게 샀는지 비교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A라는 제품이 처음 본 가격이 10,000원이었다면 10,000원을 기준으로 판단을 시작했을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처음 보았을 때 그것이 A로 보느냐 아니면 B로 보느냐에 따라 똑같은 제품이어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품을 A라는 용도가 아닌 B, C, D라는 용도에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만든다면 그 제품의 판매 가격은 10,000원이나 50,000원이 아닌 100,000원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팔리는 제품을 소싱하기 위해서는 가치 부여가 필요합니다. 만약 저희 같은 소상공인이 동네에서 김밥을 판다고 했을 때 원가가 1,500원이고 한 줄에 2,500원에 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들어와서 김밥을 2,000원에 팔기 시작한다면 김밥이 팔릴까요? 다시 김밥을 팔기 위해서 가격을 1,900원으로 내린다고 한다면 아마 다시 대형 업체에서는 1,500원으로 낮춰 팔 것이고 도저히 김밥을 팔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돌파구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김밥을 대량 생산해서 단가를 낮춘 것입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겠죠. 그렇다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제품을 전국 곳곳에 판매량을 빠르게 올리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럴 때 살아남을 방법은 대량 생산의 단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김밥에 차별화를 주어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일반 김밥이 먹고 싶지만 다른 누군가는 치즈김밥, 참치김밥을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 김밥보다 차별화된 맛의 가치를 더한 김밥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신가요? 도매국의 제품을 네이버나 쿠팡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해서 그 제품은 가격이 무너져서 팔 수 없는 제품이 된 것일까요? 위탁 판매는 당연하게도 공장 대량 제조가보다 저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어떻게 가치 부여를 할지 생각해 본다면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상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판매자는 이 제품이 다른 곳에서 몇백 원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알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찾아보는 과정을 생각보다 오랜 시간 할애하지 않습니다. 가치 부여라는 차별화를 주고 설득력을 높이면 고객은 제품을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고 확장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고객이 제품을 받았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구매 고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 손편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작은 손세정제 같은 사은품 또는 이쁜 포장지,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분의 제품과 상점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고객님들이 SNS, 카페 등 커뮤니티 등에 여러분의 제품을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줄 것입니다. 많은 온라인셀러 대표님들이 시즌 제품은 도대체 어떤 제품을 가지고 와서 팔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위탁이나 사입, 구매 대행 등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은 블로그나 유튜브와 같은 많은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알고는 계신데요. 하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계절성 상품인 시즌 제품입니다. 오늘은 이런 시즌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즌성 상품은 특정 달이나 이벤트가 있을 때 판매가 증가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시즌 상품은 특정 계절이 오면 반드시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상품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여름에 사용하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또는 겨울에 사용하는 히터 같은 제품은 누가 봐도 알만한 계절의 상품들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누가 봐도 아는 이런 상품들을 제외하고 시즌성 상품과 동시에 상승하는 잘 팔리는 제품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키워드 분석 툴에서 제공하는 3년 그래프인데요. 선풍기를 검색을 했거든요. 당연히 선풍기는 여름에 잘 팔리겠죠. 평소에 비해 여름의 검색량이 몇 배 이상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증가되면서 6월 말하고 7월에 거의 피크를 찍죠. 그리고 3년으로 보면은 매년 이렇게 반복돼서 엄청난 검색량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계절이 뚜렷하게 바뀌면서 검색량이 올라가야만 시즌성 제품에 해당될까요? 물론 대부분의 시즌 제품들이 계절과 관련성이 높기는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계절이 변하는 날이 아니어도 매년 비슷한 시기에 다른 달보다 특별히 잘 팔리면 시즌성 제품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시즌성 키워드에서 동반되어 상승하는 키워드들도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키워드는 분명 저희가 시즌성 키워드라는 것을 알지만 사용하기가 힘든 대형 키워드입니다. 어차피 사용해도 상위 노출도 거의 불가능한 키워드죠. 이런 선풍기와 에어컨 등의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연관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찾아본다면 좀 더 경쟁이 덜하지만 많은 매출을 낼 수가 있는 키워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있는 이벤트에 급증하는 키워드들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으로 판매가 되는 상품의 키워드들도 확인을 하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핵심은 시즌성 제품과 비시즌 제품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어떻게 확인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할 것인가입니다.
우선 시즌성 제품의 키워드 구분을 좀 더 쉽게 정해드리자면 평소보다 2배 이상으로 검색량의 상승을 보이는가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면 시즌성 키워드에 같이 동반되어 올라가는 몇 가지 키워드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스승의 날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시즌성 키워드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키워드에 동반되어 상승되는 키워드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연관 키워드를 보시면 되는데 어린이집 스승의 날 선물이라고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키워드도 검색량이 똑같이 한 번에 엄청난 양을 보여주죠. 즉 스승의 날이라는 키워드가 올라갈 때 이런 스승의 날, 어린이집 선물 이런 키워드도 상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품 소싱할 때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스승의 날 선물은 큰 범위니까 다른 키워드를 또 한번 찾아볼게요. 에어컨이라는 키워드는 뭐 특별히 설명을 제가 해드릴 필요가 없죠. 이 에어컨이라는 키워드가 상승할 때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키워드가 뭔지 다시 연관 키워드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진입할 만한 가장 만만한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보통 에어컨을 틀어야 될 시기가 오면 그 전에 하는 것이 에어컨을 한번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셀프 에어컨 청소 키워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셀프로 에어컨을 청소하는 제품이 있고 이 키워드가 분명 이렇게 급증을 하죠. 물론 에어컨이라는 키워드에 비해 키워드 범위는 훨씬 작지만 저희는 이런 키워드에 진입하기가 훨씬 쉽죠. 지금 보면은 이제 막 상승을 하고 있고 500 정도밖에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제품을 소싱해서 키워드를 잡고 들어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룸 에어컨 청소 이것도 괜찮네요. 똑같은 셀프 에어컨 청소하는 제품을 소싱해서 이 키워드도 같이 넣고 들어가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겠죠.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계속 파생되는 키워드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에어컨을 틀기 전에 필터도 한 번씩 갈아주거든요. 에어컨 필터라고 치면은 역시 이것도 시즌에 따라 확 올라가죠. 이런 에어컨 필터 키워드도 활용해서 넣으시면 좋은데 에어컨은 종류마다 필터가 틀리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모델명, 에어컨 필터, 그리고 그 뒤에는 호환 이 키워드를 붙이시면은 삼성 에어컨이든 LG 에어컨이든 해당 키워드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삼성 에어컨 필터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으시면 그건 상표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방금 알려드린 것처럼 삼성 에어컨 필터 호환 이렇게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소싱해서 키워드를 잡고 지금부터 진입을 하시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겠죠. 저희는 이런 대형 키워드 옆에 동반 상승되는 키워드의 제품을 노리고 소싱을 하는 게 좋고요. 물론 제품을 판매하시는 대표님들마다 다들 선호하는 제품이 있으신데요. 특정 계절에만 판매가 급증하는 시즌성 제품만을 소싱해서 한철 장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1년 내내 꾸준히 판매가 되는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둘 다 최대한 준비를 하시고 제품을 팔아서 특정 시즌에 급증하는 매출도 잡으시고 꾸준히 발생하는 매출도 잡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시즌성 아이템과 유행성 아이템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시즌성 아이템은 말 그대로 매년 반복해서 돌아오는 시즌마다 상승하는 아이템을 말하는 거고 한번 소싱 해놓고 잘 만들어 놓고 시즌이 끝날 때까지
상위를 유지한다면 매년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계속 팔리는 효자 아이템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유행성 아이템은 말 그대로 한 번만 반짝했다 사라지는 아이템을 말합니다. 특히 사입하시는 분들은 유행성 아이템을 잘못 소싱한다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즌성 상품과 유행성 상품은 분명 다른 차이를 보여줍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매번 반복되는 게 아닌 특정 이슈 때문에 급증했던 아이템을 말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예전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을 때 팔렸던 달고나 세트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달고나 세트를 검색했을 때 이때 히트를 쳤을 때 한 번만 반짝하고 키워드가 급증을 하고 3년의 그래프를 봤는데도 전혀 미동이 없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행성 아이템이 아닌 시즌성 제품의 경우는 대략적으로 미리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언제 제품을 준비하고 마케팅을 해야 할지 알고 집중을 할 수 있지만 유행성 아이템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잘 확인하고 제품을 소싱하셔야 합니다. 물론 시즌성 아이템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항상 저희가 모르는 변수가 가끔 있기 때문에 예상과 다르게 제품이 팔리지 않아 계획한 것보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적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꾸준히 나가는 제품과 시즌성 제품의 적절한 밸런스를 조절해서 제품을 소싱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판매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처럼 갑자기 더워져서 봄에 입어야 될 옷의 경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겨울에 봄옷을 미리 준비해서 소싱하셨던 분들은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여름에 팔리는 옷을 준비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저희는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 꾸준히 나가는 아이템과 시즌성 아이템 두 가지를 적절히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제품 소싱을 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색 키워드 기반, 두 번째는 거인의 어깨 올라타기, 세 번째는 도매처 집중 공략입니다. 첫 번째 검색 키워드 기반, 이거는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신 그런 일반적인 소싱 방법이에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키워드 분석 툴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제품을 소싱을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아이템 스카우트가 있죠. 거기서 특정 제품을 검색했을 때 검색 수는 많고 판매자 수가 적은 제품을 소싱해서 파는 방법입니다. 이게 5년 전에 나왔던 방법이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발달돼서 단순히 검색 수와 상품 수뿐만 아니라 실제 그 제품이 팔리고 있는 제품인지까지 확인을 하고 제품 소싱을 진행하죠. 검색 수 많고 상점 수 적은데도 전혀 제품이 판매되지 않는 키워드는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 수 많고 상점 수 적고 그리고 최근에 실제 판매가 되고 있는지 7일 이내, 한 달 이내 몇 건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보고 소싱하는 방법이 검색 키워드 기반 소싱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거인의 어깨 올라타기. 이게 무엇이냐면은 저희 같은 소규모 셀러들은 특정 신제품을 개발해서 그거를 홍보하거나 마케팅 활동을 하기에는 자금이 너무 부족해요. 어마어마한 그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기업은 새로운 신제품이나 아이템이 나왔을 때 TV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에 엄청난 광고비를 투자해서 홍보를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용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번에 아이폰 15가 또 출시됐잖아요. 그럼 아이폰 15는 애플에서 파는 거지만 그 아이폰 15의 부수적인 제품들을 저희가 소싱해서 파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폰 15 케이스, 이거 필름, 애플워치, 액세서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 건데, 이 아이폰이 팔리는 만큼 그 제품들도 어마어마하게 팔리거든요. 그리고 삼성 갤럭시가 나왔다면 삼성 갤럭시에 관련된 부수적인 제품을 저희가 소싱해서 팔면 되는 거고, 단순히 핸드폰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새로 출시된다고 했을 때는 그 자동차에도 들어가는 부수적인 소모성 아이템이라든지 액세서리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에어컨 필터가 있을 수 있고, 신규 자동차 나오면 그 신규 자동차 키워드 붙여서 에어컨 필터 호환,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하면 되고, 그리고 차량 내부를 꾸밀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차량 이름 붙여서 그 원래 팔고 있던 제품에 액세서리를 결합해서 또 판매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형 그런 기업에서 파는 제품 판매 수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수적인 액세서리 제품들도 많이 판매가 되거든요. 이 방법이 거인의 어깨 올라타기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가 정말 많으니까 많은 것을 보시면 돼요. 청소기, 컴퓨터 등등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액세서리를 신제품과 동시에 같이 소싱해서 판매하는 방법. 마지막이 세 번째, 도매처 집중 공략. 이것은 생각보다 쉬우면서도 빠르게 2달에서 3달 안에 3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새로운 사이트에 있는 도매처를 찾거나 힘들게 최저가를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대형 도매 사이트가 있어요. 다들 잘 아시는 도매국도 있고 오너클랜 여러 군데 많잖아요. 거기서 한 가지 도매처에 있는 제품을 전부 다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올리면은 도매처에서 올리는 제품이 뭐 100개, 200개 됐을 때 그 중에 팔리는 제품이 분명 나타나는데, 특정 제품이 많이 나가는 게 분명 눈에 보여요. 한 도매처에 있는 모든 제품을 소싱해서 팔면은 좋은 점이 합포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합포장이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보내는 주소지가 동일하면은 이 도매처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사도 한 박스에 다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해주는 걸 합포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원래 그냥 이 도매처에서 소싱해서 팔았을 때 1,000원밖에 남지 않는 제품인데 저희가 5개, 10개씩 뭉쳐서 팔면은 5,000원, 만원의 마진을 남기면서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판매하는 이 상세 페이지 자체는 처음부터 5가지 묶음, 10가지 묶음의 한 개의 제품처럼 상세 페이지랑 상품 구성을 해서 판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충분히 마진 확보도 되면서 택배비도 감소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동일한 제품 5개, 10개 묶는 것 뿐만 아니라 관련이 있는 제품이라면, 만약에 주방 제품을 파는 도매처인데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 있는 뭐 식기류도 있고 젓가락, 숟가락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를 한 번에 패키지로 묶어서 합포장해서 세트 상품을 한 가지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것들을 하나 선택해서 한 주소지를 넣어서 판매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격 경쟁도 없이 새로운 상품으로 마진도 많이 남기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도매처 집중 공략 판매 방법입니다. 나중 가서는 제품이 계속 잘 팔리면은 단순히 위탁에서 넘어가서 그 제품들을 저희가 직접 소싱을 할 수 있죠. 마지막 화면에 중국에서 직접 공장 조사부터 끝내서 한국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걸 한 번에 처리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곳을 제가 예전에 영상 찍은 게 있는데 마지막 화면에 남겨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상품 소싱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생각보다 이 상품 소싱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방법 중 가장 어울리는 거로 일단은 상품 소싱을 하고 제품 등록해보고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듣고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지나가면은 남는 게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상치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소싱해서 판매해 보는 거랑 공부해서 완벽해진 다음에 해야지 하는 거랑 이 경험치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꼭 반드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